으악, 여보, 내 다리. 살려주세요. 다리에 쥐가 났어요. 너무 아파요. 한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응급실로 찾아오신 69세 최윤자 어르신, 그날 새벽 본인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35년 정형외과 전문의 이현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다리에 쥐 나는 게 뭐 대수겠어? 하고 그냥 넘기셨던 적 있으신가요? 최윤자 어르신도 처음엔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정밀검사 결과 다리 깊은 곳에 혈전이 잡혔고 자칫 생명을 위협할 뻔했습니다. 그냥 쥐 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병이 진호일 줄은 몰랐어요. 최윤자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새벽에 찾아오는 다리쥐 무심코 넘기다간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작은 경련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윤자 어르신처럼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사실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무척 다양해요. 가장 흔한 건 평소 운동을 많이 하지 않다가 갑자기 걷기나 계단 오르기를 하거나 하루 종일 무리하게 움직인 날에 많이 발생하죠. 며칠 전 진료실에 오신 70세 박종래 어르신도 손주와 함께 공원 산책을 나갔다가 그날 밤부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평소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은 근육이 쉽게 피로해져서 쥐가 잘 나요. 65세 김정래 할머니의 경우 무더위에 시장을 다녀온 후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는데 검사해 보니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가 모두 부족했습니다. 수분과 전해질 보충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호전됐죠. 또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리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경련이 잦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이영식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으로 혈관이 많이 좁아져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쥐가 자주 나 고민이었는데 혈당과 혈압 조절을 시작하면서 점차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잘못된 수면 자세나 무릎을 구부리고 자는 습관, 너무 두꺼운 이불로 발끝이 눌려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채로 오래 있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68세 신경숙 할머니가 무릎을 꼭 안고 자는 습관 때문에 매일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곤 했어요. 자는 자세만 바꿨는데도 쥐 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처럼 다리에 쥐가 나는 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 건강 상태, 몸의 균형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주 다리에 쥐가 나신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내 생활 속 원인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 여겼던 다리 쥐가 실제로는 위험 신호였던 경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자주 만나는 사례인데요. 선생님, 쥐가 자꾸 나는데 진짜 병원에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나 뻣뻣함이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말아요. 이럴 땐 근육 손상이나 혈관 문제, 심지어 신경계 질환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6세 장병주 씨는 밤마다 쥐가 나고 이틀 넘게 통증이 가시지 않아 내원하셨는데 검사 결과 근육 내 작은 출혈과 혈관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조기에 치료하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한쪽 다리에만 반복적으로 쥐가 나고 동시에 다리가 붓거나 색이 변한다면 즉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이건 혈전, 즉 핏덩어리가 혈관을 막는 심부정맥혈전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죠. 셋째,
쥐와 함께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고 감각이 무뎌진다면 급성동맥 폐색 같은 중증 혈관 질환일 수 있습니다. 72세 김광자 어르신은 다리가 갑자기 하얗게 변하고 차가워지길래 놀라서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바로 응급수술이 필요했던 사례입니다. 넷째, 쥐가 난 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증상, 그리고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면 신경계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척추신경이 눌리거나 심각한 신경 손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나이 탓 피곤해서 그렇다 이런 자기 위안으로 증상을 넘기지 마세요. 반복적이거나 평소와 다르게 심한 쥐, 오래가는 통증, 다리 붓기나 변색 등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들으신 경고 신호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이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서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김도영 어르신이 병원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운동을 좀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쥐가 났을 때는 대처법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평소에 예방하는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환자분들이 효과를 본 다리 쥐 예방 실천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째, 올바른 수분 섭취가 기본입니다. 하루에 물 1.5리터에서 2리터를 조금씩 나눠서 마시세요. 68세 이순남 어르신은 평소 화장실 자주 가기 싫다며 물을 거의 안 드셨다가 쥐가 잦았는데 하루 8잔 이상 물을 챙겨 마신 뒤로는 밤에 쥐 나는 일이 확 줄었다고 하십니다. 둘째, 잠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침대 옆에서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이나 벽에 손을 대고 종아리를 쭉 늘리는 동작을 1, 2분만 반복해도 근육이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74세 박상철 어르신은 저녁마다 5분씩 스트레칭을 한 뒤부터 다리가 편해졌다고 말씀하세요. 셋째, 발밑에 작은 쿠션이나 말아놓은 수건을 받치고 주무시면 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해주는 게 포인트죠. 70세 임정희 어르신은 이불만 바꿨을 뿐인데 아침에 쥐 나는 일이 정말 사라졌다며 웃으시더라고요. 넷째, 바나나, 유제품, 견과류처럼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영화 어르신은 저녁 식단에 바나나를 추가한 뒤 쥐가 거의 안 난다며 만족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앉거나 한 자세로 계시지 마시고 1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발끝 들기나 종아리 펌프 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은 병원 약보다 이게 더 효과가 좋았다며 실제로 훨씬 편한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쥐 예방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최근 진료실에서 박은자 어르신이 선생님, 건강보조식품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괜찮겠죠? 라고 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 비타민, 오메가3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술을 자주 곁들이거나 고혈압 이뇨제, 콜레스테롤 약 등을 함께 복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은 간에 부담을 주고 일부 보조제나 약물은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해 오히려 쥐가 더 잘 날 수 있습니다. 김동수 어르신처럼 약을 새로 바꾼 뒤 쥐가 잦아졌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꼭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건강을 위해 챙기는 것들이 오히려 내 몸을 힘들게 할 수 있으니 무조건 좋다는 말만 믿지 마시고 항상 전문가 조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쥐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주무르면 낫겠지라며 통증 부위를 무작정 세게 주무르거나 집에 있는 진통제부터 찾으시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오히려 근육에 더 큰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오정자 어르신은 밤에 다리에 쥐가 낮아온 힘을 다해 주무르셨다가 다음날 근육이 더 붓고 멍까지 드셨다고 하셨죠. 또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넘기시지만 반복되는 쥐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약을 임의로 끊거나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진료를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송경호 어르신처럼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않고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쥐가 반복되거나 통증이 오래 간다면 설마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아무 일 없겠지라는 생각보다 작은 불편함이라도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가족의 관심과 조언 한마디가 때로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평소보다 이상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고 생활 속에서 수분 섭취, 스트레칭 같은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내 몸을 지키고 가족의 건강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중요한 경각심을 드렸길 바라며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